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Z세대가 10년 내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 Z세대의 소득과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서 조만간 세계 경제의 주류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Z세대가 10년 내에 윗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제치고 최대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출 것이다. 또한 2031년에는 Z세대가 전 세계 개인 소득의 25%를 차지하며 역대 가장 파괴적인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Z세대의 부의 원천으로 꼽히는 것은 증여와 상속입니다. 역사상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및 사망하면서 그 자산이 대부분 자녀 세대인 Z세대로 넘어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리더분들을 만나면 MZ세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원래 이런가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Z세대, 이제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함께 일할 동료로서 이해해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 11월 5일 기사입니다. 커피 믹스 칼로리 얼마길래 광산서 221시간을 버텼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얼마 전 경북 봉화군 광산에서 사고가 있었죠. 사고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2명의 광부가 커피 믹스를 밥처럼 마시며 버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상식량 역할을 한 커피 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커피 믹스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커피 믹스를 대체하는 원두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광부의 극적인 생환에 커피 믹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춤했던 커피 믹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지도 모른다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생환한 광부를 커피 믹스 광고 모델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4일 기사입니다. 엇갈리는 3분기 실적. 백화점, 편의점, 항공 웃고 뷰티는 울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백화점, 마트, 편의점은 호실적을 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업종 중 항공, 여행은 실적이 개선됐지만 뷰티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은 패션 중심으로, 마트는 가공식품과 주류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강화하며 영업 적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가전시장 침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위축됐던 해외 사업장은 정상화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마트, 백화점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최영준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향후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해외 매장의 추가 실적 개선과 온라인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가정 간편식, 디저트 매출이 늘면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서는 여행과 항공의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하나투어, 호텔신라가 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뷰티 업계, 대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봉쇄 충격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 대신 북미와 유럽, 일본 시장을 공략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커피 한 잔당 별 하나는 구식, 이제는 NFT 굿즈 쏜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들 기업이 소비자 개인정보와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독점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웹3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웹3란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소유 주체를 플랫폼 기업에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이전시키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최근 웹3에 진출한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리워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디지털 스탬프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판별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웹3를 이용해 기존의 프리퀀시보다 좀 더 복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디세이라는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커피 한 잔당 별 1개 같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스타벅스 브랜드와 커피를 보다 더 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여정을 구축하고 게임이나 퍼즐 등을 통한 입체적인 경험을 구현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여정의 보상으로 제공되는 스탬프는 NFT 기술을 적용해 한정판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빅테크 기업들도 웹3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웹3 도입,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협력은 그동안 활용도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전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나이키는 왜 역대급 재고에도 투자를 늘릴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꺾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과잉 재고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에도 매장과 창고, 배에 안 팔린 신발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재고에도 나이키 최고 경영자인 존 도나호는 회사의 핵심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브랜드 모멘텀과 혁신 문화, 운영 전략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분기 실적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도나호 CEO는 부임한 후 바로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던 모든 상품을 철수하고 탈아마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전략을 펼쳤는데요. 이 직접 판매 전략은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고객을 자사몰로 끌어들여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나이키의 탈아마존 이후 가맹 대리점 등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를 늘리면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과감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제품 출시에서도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요. 트렌드 변화를 눈여겨보고 최대한 다양하고 또 한정판인 스니커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희소성을 올리는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키가 직접 판매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명품 브랜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나이키의 한정 제품 판매가 회사를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고급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면서 소매업체를 제외하고 상품을 더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회사의 이미지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키워드 소개해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Z세대가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 있었습니다. 또 스타벅스가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NFT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 있었습니다. 또 나이키가 D2C 전략을 확대하면서 또한 희소성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기사 키워드 중에서 NFT, D2C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인지 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운철 대표, NFT, 또 D2C 레볼루션 검색하셔서 이 두 가지 강의들 꼭 참고해서 기업 경영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아침 경영 브리핑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따끈한 경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